미국 증시는 지금 불장 어제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대부터인가 제가 1999년 말부터인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 동조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인터넷에 어떤 특정 사이트가 있었고 그 특정 사이트에서 항상 미국 주식 시장을 새벽까지 중계를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인터넷이 처음으로 이제 네네. 발달했을 네네. 때. 그리고 이제 그거 그대로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때문이었는지 중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지 그거는 뭐 그 다른 요인들이 네네네네.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원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위안화 동조도 그게 좀 안 좋을 때는 같이 떨어지고 그쪽이 좋으면 우리는 또 그냥 지지부진하고. 우리의 펀더멘털에 달려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때 그쪽이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증시는 저렇게 좋은데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러는 겁니까? 미국만 왜 이렇게 좋고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 중국이 좋을 때 과거에는 이제 뭐 뭔가 좀 따라가는 동조화 현상이라도 있어서 예측 가능성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 네. 비해서 확실히 저희가 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선 우리나라 수출을 좀 보면 예. 수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수출에 대해서 한 90년대 초반에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중국이 제1의 수출국이 되고 네. 대중 수출의 비중이 전체 수출 중에 한 22% 혹은 23%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묶여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중국 경기가 왜냐면 중국이 수입을 해다 쓸 뭔가 소비 여력이 있어야지 중국이 사다 쓰는 거니까 예. 결국 중국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결국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랑 중국 사이에 뭔가 동조화는 조금 더 강해졌을 경향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출을 통해서 예. 아무래도 중국은 뭐 자본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개방된 나라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땐 자본시장의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실물 부분 측면에서 중국하고의 연결이 조금 더 세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기업들은 조금 지금 매그니피컨스 6, 7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가장 잘 나가는 7개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되거나 하는데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뭐 한 28% 되는데 여기다가 AI 붐까지 있으면서 되게 중장기적으로도 뭔가 매력적인 지금 신기술이나 신기술 섹터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 작년부터 올 초반까지는 미국의 그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빨리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장이 좋았다면 좋았어. 예. 최근 들어서는 그게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데도 미국 장이 좋다는 건 뭐냐? 예. 일종의 꽃놀이패 같은 거죠. 아니 근데 금리 인하가 왜 늦어지지?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대. 미국 경기가 좋구나. 야.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가 되는 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 이제 그 경제 전망치 뽑아내는 기관들하고 혹은 글로벌 IB들에서 바라보는 올해 경제, 세계 경제를 그냥 네. 요약해 보면 네. 미국 생각보다 잘 나갈 거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 거 그렇게 인상한 거 치고는 굉장히 미국 잘 버틸 거고 잘 나갈 거고, 중국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양 패키지 내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유럽은 힘들 것 같고, 나머지 권역들도 올해는 그렇게 굉장히 이게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 별로 없네라는 네. 게 올해 전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덩치가 크잖아요. 전 세계 GDP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15% 정도 차지합니다. 예. 두 개 합치면 40%인데요. 중국이 나쁘지 않고 미국이 괜찮으면 사실 요 두 나라만 조금 이제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 중국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돋보일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매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이 올해 이렇게 주식 시장이 잘 나가는 거 혹자들은 혹 어떤 분들은 약간 최근 들어서 이제 경고성 멘트가 나오는 게 이거 너무 오버밸류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요. 약간 버블 아니냐라는 예.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이는 버블이 예를 들어 저희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타났던 뭐 닷컴 버블 같이 그렇게 터졌을 때 굉장히 크게 문제될 버블이냐는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올해 전 세계적인 판을 봤을 때 돈이 모이는 데가 어디가 모일까? 제일 좋은 데로 모일 텐데, 경제가 제일 괜찮은 데로 모일 텐데 미국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때 닷컴 버블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코스닥이었고 미국도 중소기업들이 많았거든. 네. 벤처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많았는데 지금 M7이란 위대하거나 장업하거나 네. 엄청난 정말 엄청난 안데스 산맥 같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너무 커가지고 이 기업들이 뭐 잘못될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굉장히 예. 중요하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예. 그러니까 버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버블이 터졌을 때 뭐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로 갈 거냐, 이 정도의 버블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의 베팅은 뭐냐? 미국 지금 좋아. 계속 갑시다. 이렇게 되는 시장의 비유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참 좋겠다. 근데 사실 미국도 네. 이제 저희가 항상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어떤 분들의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되게 다를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고금리나 고물가로 인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을 받는 뭐 분들도 미국에는 분명히 계시다고 저도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저희가 지금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그냥 평균적인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상대적으로. 해보면 예. 미국이 이거를 버텨내서 저렇게 경기 국면이 저렇게 넘어가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상대하기 힘든 굉장히 과거에 뭐 독일 축구 넘사벽 같은 독일 축구를 1990년대 한국 축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뭐 굉장히 좀 독일한테 항상 힘들어했는데 네덜란드한테도 5대 0으로 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지금 그런 국면입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그래서 네. 조금 그 반등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뭐 부양이 되고 이런 것보다 네. 조금 추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아까 미국 얘기하면서 잠재 성장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잠재 성장률을 5년 단위로 끊어보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말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인구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는 사실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잠재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분명히 굉장한 손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러면 앞날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경제의 기초 체력을 좀 올리는 방향을 해야 되는 거죠. 최경영 기자님이 하신다면 1km 뛰던 걸 매일매일 러닝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게 2km는 아니더라도 네. 1.2km, 네. 1.3km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 산업적인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좀 강구할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제조업 경쟁률, 제조업의 생산성은 뭐 선진국의 한 80%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낮냐? 서비스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내서 생산성을 좀 높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뭐 서비스업 쪽에서 좀 생산성 높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혁신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단순히 제조업 서비스업만 생각해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될 과제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개혁을 하겠다는 게 단순히 개혁을 해서 누구를 나쁘게 하고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 개혁이라는 게 일종의 저희가 수술 같은 거잖아요. 예. 당장은 몸을 째고 힘들지만 그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건강을 되찾거나 건강이 예전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예. 그런 개혁들을 할 것들이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개혁을 해가면서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 되게 말장난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씩의 희망을 보아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고 산 지가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네. 들어서. 제가 너무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의 네. 희망과 아주 작은 성취,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성취들을 조금 다시 보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프라이빗도 움직여야 되고 정책도 움직여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은 마지막으로 그 희망을 주는 그 분야는
가령 야 그래 좀 있으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야.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고부가가치의 미국 플랫폼 기업들 같은 그런 게 좀 잘 될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좀 취약했던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잘 될 거야. 뭐 원자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어떤 쪽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거야. 뭐 이런 걸 할지 뭐 유럽에서 뭐 심지어는 가로등에다가 그 뭡니까 전기차 소형 전기차 네, 네. 꼽는 네.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뭐 철로 위에다가 태양광을 쫙 이렇게 깔아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면적은 굉장히 크고 그 유유 토지는 다 국가 거기 때문에 거기다 깔아버리면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은 뭐 끼케야 뭐 1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쭉 그 깔면 거기에서 태양광 거기다가 이제 다 지표면에 다 있는 것이라서 그 송배전하기도 좀 쉽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랄지 혁신적인 기술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부동산 값 올라갈 거야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경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해서는 진짜 너무 막막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저는 예. 어떻게 보면 풍선을 눌러서 누른 쪽은 힘들고 반대쪽으로 불어난 쪽은 해피해지는 그런 이제 희망이 아니고 예. 풍선 자체가 커지는 희망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좀 상상력을 최대한 좀 발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옛날 정책들이 계속 뭐 역대 정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똑같은 정책만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보수건 진보건 간에 좀 안 되면 민간에 좀 터주시든지요. 예, 조금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허준영 성황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 사이에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